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교계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월간 대담 코너죠. 불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영조 스님도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조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말이죠.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죠. 지난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그런 큰 화제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영조 스님도 이번에 갔다 오셔가지고 많이 즐기셨다고요, 스스로? 네, 제가 직접 코엑스를 찾아서 불교 박람회를 즐기고 왔는데요. 평일 오전에 갔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개장하기 전에 줄을 쓰는 일명 오픈런. 오픈런? 네, 그런 관람객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폐장 전까지도 입장을 하려는 그 입장 줄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불톡에 나와주신 분 먼저 이번 불교 박람회 부스를 직접 운영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 굿즈 브랜드 스튜디오 보살의 대표님이신데 스튜디오 보살이니까 여자분인 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남자분입니다. 김홍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교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 보살을 운영하고 있는 김홍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시죠? 네. 예. 본명은 건흥입니다. 남자입니다. 아, 건흥. 네. 근데 왜 보살로 지었었습니까? 그 이름을 스튜디오. 상표 등록을 할 때 관세음보살로 해달라 그랬더니 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 그냥 보살도 절에서 많이 쓰는 명칭이니까 해봤는데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귀하게 잘 모시고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절을 많이 당하시는 스타일인가요? 네. 거절 당하면서 강해집니다. 아주 그런 우문현답이에요. 네, 거절 당하면서 강해진다. 네, 북촌 단청 공방과 북촌 불교미술 보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김도래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대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김도래라고 합니다. 네. 이 두 분과 이번 박람회 얘기를 나누기 전에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불교 네. 또 그 불교 중에 불교 예술과 연을 맺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도래 대표님은 네. 전통 단청 장인이시기도 한데 네네. 불교 미술을 하시게 된 그런 네. 계기가 계신가요?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운명이고 좀 팔자입니다. 예, 운명이고 팔자인 이유는 불교와의 인연은 저는 할아버지랑 아버님이 두 분 다 스님이셨어요. 예. 할아버지는 석굴암 주지 스님을 하셨었고요. 또 아버님은 원래 스님이셨는데 이제 어머님 만나셔가지고 파기하시긴 하셨지만 아버님도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랑은 자연스럽게 제가 태어나니까 실턴졸턴 이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인연이 된 것 같고요. 또 불교 미술이랑 관계된 거는 아버님이 불교 장인이세요. 불교 미술을 하시는 금호라고 하는 불화조각 단청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더니 불교, 태어났더니 붙들고 태어났고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데 인연이 많고요. 또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또 단청을 하는 사람이고요. 시아버님이 또 단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면은 불교 미술이 팔자고 운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 돌잔치 하실 때도 붓을 잡았습니다. 돈을 안 잡고 네, 붓을 붓을 잡았네요. 야, 이건 이제 완전히 진짜 선천적인 장인이시군요. 네, 그냥 그야말로 불교 미술계의 성볼 정도 되는. 남편 아버님도 장인이시고. 네, 맞습니다. 장인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이 전통 단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청과 불교는 그냥 동의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사찰에 가면 단청을 안 볼 수가 없고 너무나 좀 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단청이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청이랑 불교랑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불교 교리 중에 그 윤회 사상과 단청의 문양의 꽃을 무시무종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끝도 시작도 없다라고 해서 연꽃이라든지 주화라든지 모든 꽃들은 끝과 시작이 없는, 제가 이렇게 달고 왔는데요. 이 꽃이 끝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없는 무시무종문, 윤회와 아주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찰에서는 예쁘라고 사실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네, 단청은 목재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예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 메이크업 하는 게 물론 예뻐지는 거는 덤이고요. 사실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단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청이 목재를 보호해서 지금 건물이 오랫동안, 사찰 건물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거는 단청 때문인 거죠. 네네. 우리 김홍준 대표님은 디자이너시잖아요, 원래. 네, 네, 디자인이시고 디자인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산업 디자인, 그다음에 뭐 진짜 정통 디자인. 네네.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떤 디자인인지. 근데 불교 굿즈에 네네.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역시 집안 문제입니까? 네, 모태불교라서 그렇고요. 원래 이제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디자인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절에를 자주 갔었는데요. 불만 중에 하나가 절에 우리나라 모든 절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점의 상품들이 똑같았어요. 뭐 조계사에서 불국사에서. 그래서 이걸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 기념품점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이 한국인의 얼굴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중국의 상품을 가져다가 중국인의 얼굴을 팔고 있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걸 바꾸고 싶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히트 아이템이 등산 수건이었거든요. 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산에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 수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원을 세웠었는데, 오랫동안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포교에 도움이 돼보고 싶다, 이런 원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늙어서 절에 가서 자꾸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절과 관련된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가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제한이 이제 걸려서 조계종에서는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은퇴하시고 출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집에서도 그렇고 네. 차에서도 저희 BBS 불교 방송을 이렇게 네, 틀어놓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심이 강하게 된 거는 모태 신앙도 있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그걸 유지시키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종교인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모태불교라는 단어는 저는 불교가 가장 어울리지 않나.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이런 종교를 갖고 있었다라는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그런 종교를 갖고 있어서 믿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불교인들은 사실 불법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런 종교를 가진 부모님을 제가 선택을 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이런 부모님을 선택을 해서 그 모태에 들어가서 이 생에 나왔다면 그게 진짜 모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릴 때부터 난 진짜 불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스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덕에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예. 또 BBS 덕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특히 새벽에 송담 스님 법문 들으면서 가고, 또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렇게 예불 하는 걸 같이 차 안에서 법당을 만들어 주셔서 예불을 보면서 운전을 고속도로를 하면서 해가 뜨는 그런 경험을 하면 정말 환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교 방송 덕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공에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우리 도래 대표님도 북촌 이제 그 단청 공방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불교 박람회에서 체험 부스 운행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거기 동참을 했었는데요. 북촌에 가서도 그 체험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저희 북촌 단청 공방은 서울시랑 그리고 저희 북촌 불교미술 보존연구소가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하는 일들은 연구소에서는 문화재 복원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단청 공방은 대중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청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일반 체험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험객들이 사실 단청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안 했지만 저희가 단청 문양으로 다과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과도 한 잔 마시면서 여유, 네, 그다음, 여유. 네네,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으면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힐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청으로서 힐링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이 옆에 계신 영조 스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그죠? 다녀오시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상도 찍어 오시고. 네, 제가 직접 부스들을 구경하고 체험하면서 영상도 살짝 찍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대표님 부스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담아온 불교 박람회 현장 열기 함께 느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2025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현장에 직접 찾아온 영조입니다. 작년에 큰 호응을 이뤘던 만큼 이번 국제불교 박람회도 큰 호응을 이룰지, 또 어떤 부스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다양한 굿즈가 꾸려졌을지, 또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부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면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국제불교 박람회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틀째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사실은 매년 오는 불교 박람회니까 이번에도 똑같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불교 국제 박람회가 노력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더 뿌듯합니다. 여기는 무슨 체험일까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고양이 목탁이래요. 두드려 보세요. 또 안 두드려 볼 수가 없겠죠? 자, 한번 제가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다양하고 귀여운 이런 굿즈들, 확실히 작년보다 더 다양한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북촌 단청 공방이에요. 제가 단청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왜냐면 여기 가루들이 다 돌가루들이어가지고 단청 채색을 할 때 그냥 일반 물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석채를 통해서 하는 게 은은하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양한 석재 가루들이 있는데 여기는 꼭 체험 부스가 있어서 체험을 꼭 해보고 싶네요. 너무 예쁜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단청 체험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북촌 불교미술 보존연구소는요, 문화재 수리업을 하는 회사예요. 우리 내 몸도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재가 아프면 저희 연구소로 와서 깨끗이 나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문화재를 할 수 있게끔, 그 중에 단청도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시민들한테도 알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생겨서 그쪽에서 단청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원하시는 거를 골라서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이 이제 사람들 마음도 지치고
또 희생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색깔을 조금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작년에 불교 박람회를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는 저희 엄마 모시고 같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불교 믿으시고 대학원도 불교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저희 엄마 모시고 온 게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 어머니도 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체험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좋고요. 특히 단청이라는 거 그냥 맨날 고궁이나 막 이런데 그 사찰 같은 데만 보고 지나쳤었던 건데 노하우가 이렇게 있네요. 의미 듣고 저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네, 먼저 본 다음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요 단청 체험 필히 와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는 어떤 체험들이 있을지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너무 아기자기한 그런 도자기들도 있고 고급진 그런 도자기들도 또 은 공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작업이 있는 은 작품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고급진 그런 분위기로 있는 그런 공방들이 많이 이번에는 대거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게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거울인데 거울에 제가 비춰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너무 아기자기한 그런 굿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부스인가요? 네, 저희는 불교 전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보살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런 시무돌입니다. 네, 시무도를 네. 또 이렇게 또 고풍스럽게 또 해학적으로 네, 네,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다양한 그런 MZ들을 위한 네, 그 네. 포교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엽서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벚꽃 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과 함께 네. 영상하고 있는 동자승. 너무 예쁩니다. 저도 하나 구매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즐겨? 네. 뭐 어떻게 즐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선껌 없니? 네, 블로그, 트위터 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불교 박람회 작년에 엄청 핫했던 군종 특별교구 스밀스밀에 왔습니다. 스님이 만든 밀크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곳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스님의 빵학관 대기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알고 방문하셨어요? 매년 왔어요. 매년 오셨어요? 그럼 작년에도 막 보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떨어져서 못 봤어요. 다 매진이 돼가지고 올해는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불교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밀스밀 구매됐어요. 거기다가 저희 극락 갈 수 있는 티켓에 승차권도 도장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극락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 부스를 다니면서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따끈따끈한 이 박람회 열기를 마음에 담아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그 화면 아주 잘 봤습니다. 스님이 직접 전해주시니까 생생하네요, 아주. 진짜 진짜요? 살아 숨쉬는 것 같고, 저도 함께 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하진 않았죠, 제가. 하지만 진짜 생생한 게 느꼈어요, 생생하게. 네, 거기 생생하게 가면은 느꼈고. 그 생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화면에 다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네. 여기가 뜨거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그 요번 불교 박람회를 바라보는 좀 느낌, 또 다 작년하고 좀 다른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사실 저는 되게 많은 박람회를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네,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저도 옛날에 오렌지족 세대인데, 예, 한 오렌지족 했었었는데, 아, 네.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랬는데 그때 그런 트렌드를 잡는 건 사실 불교는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쟤는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무슨 인사동을 다니고 절을 다녀?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직업을 또 가지고 있으면 왜 쟤는 저래?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 저 한 구석에서는 트렌드를 잡지 못하는 게 불교라고 있었던 것도 생각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보고 진짜 핫하구나, 진짜 이게 트렌드구나, 이게 불교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어떤 마음에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었고 어떤 마음에서 진짜 놀라는 마음이 가장 컸었던 네, 그런 내가 자리였어요. 굉장히 젊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네네 그랬습니다 거의 진짜. 10대로 돌아간 듯한. 네 20대 10대까지는 좀 무리한 건가요? 네네 그랬습니다. 우리 김홍준 대표님은 상당히 그 핫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도 많이 그런 걸 느끼죠. 핫하다 이런 거. 네,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느꼈고요. 아까 그 김도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는 것에 놀랐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가 있는데 굉장히 다 착해요. 착해? 네, 왜냐하면 누가요?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근데 MZ 세대라고 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흔히 젊은 분들이 꼰대라고 하는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을 바라볼 때 예의가 없다, 개인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스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밝게 인사를 다 하시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밝게 인사를 하고 가요. 근데 저희 부스에서 물건을 사주셨는데 제가 고마운데 정말 예의 바르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가는 것들을 보고 여기가 불교 박람회다 보니까 불자거나 혹은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자꾸 퍼져나가면 사실 포교라는 게 제가 포교라는 원력을 세웠던 부분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아져야 내가 살기 편하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교 박람회 분위기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셨었나요, 몰래? 저랑 닮았다고요? 비슷하게. 예.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피드백에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어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교는 선한 영향력이다. 서로 감사하고 좋아하고 또 표현을 해주는 그런 종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올해 이제 불교 박람회에서 이제 선보이신 물품들 지금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아까도 살짝 봤는데 그 스튜디오 보살에서 이런 키링, 뭐 또 거울, 이런 엽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엽서는 이 엽서거든요. 예뻐. 네, 이게 왜 좋았냐면 귀엽기도 하지만 불교의 요즘에 선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잘 담아준 그런 예. 선이 좀 보입니까? 네, 보이잖아요. 여기 부처님 계시고 그 옆에 동자승이 있는데 그 동자승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 옆에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엽서로 좋은 글귀를 써서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스튜디오 보살에서는 이 이외에도 어떤 굿즈를 많이 해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캐릭터 상품 군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엽서나 키링이나 뭐 버튼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그 우리나라 전통 불교와 관련된 관광 상품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방가사유상들을 활용해서 이런 스탠드를 만들었고 또 불자들을 위해서 그 단주, 염주, 이런 손가락 염주 이런 것들도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사실 손가락 염주도 판매가 잘 되었고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다라수 반야심경 염주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의외였던 게 저희 이 컨셉은 경전을 자기가 항상 수지하자. 그게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컨셉이었는데 그것을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경전을 불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항상 내가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가 자기를 지켜주고 또 언젠가는 그게 불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흔쾌히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다라수가 사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사라쌍수 밑에서 열반하셨다라고 열반경에 나온 그 나무의 열매를 가공한 것이고요. 이거 제가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이 다라수 열매를 가공해서 염주를 만들 수 있는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네. 불교 박람회 때 너무 갖고 싶었는데도 못 얻은 그 굿즈를 우리 스튜디오 보살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뭐지? 장바구니. 그 장바구니? 장바구니요? 그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예전에 의뢰를 해주셔서 불교 문화 사업단에 템플스테이 아생여당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 인형 안에 장바구니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장바구니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네. 장바구니로 안 하고 가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인형을 저렇게 달고 다니는구나, 인형을 좋아하네 이제 그랬더니 아 선생님 이거 인형 아니에요? 여러분들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장바구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넣으면은 네네. 이제 캐릭터가 돼서 그냥 인형처럼 보이더라고요. 궁금해. 그래서 부스 방문했을 네네. 때 네네. 이거 여기 있네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장을 많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 그게 아니군요. 아니 환경에도 좀 좋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아 에코. 네, 에코백처럼 이렇게 했다가 평상시에는 캐릭터 인형으로 있다가 필요할 때는 장바구니로 되는 게 저희 불교 그 환경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 그래서 제가 직접 좋은 단청 공방 부스에서 채색한 단청 오늘 이렇게 이제 챙겨왔고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한 직접 시간 정도. 그리신 거. 네, 직접 글 하나하나 붓으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그렸습니다. 예.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다라수, 예, 단주도 이렇게 차고 왔는데 요거 단주 차고 나서부터 조금 제가 기운이 더 좋아지는 기운이 것 같았어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설악상수 이 뿌리 요 반야신경 요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깨알같이 소개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부스에 이런 걸 이제 좀 알려줘. 지금. 네네네네. 이런 걸 주로 이제 부스에서 그러니까 뭐 선보이신 겁니까? 네, 단청 맞습니다. 작품도 선보이시고. 네네. 사실은 제가 거기에 선보이고 싶었었던 거는 이렇게 화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청 불교 미술을 공부를 하려 그러면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단청 불교미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기 무슨 청계천, 을지로 이런 데 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물감을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게 참 싫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좀 멋지고 이쁘고 괜찮고 좋은 그런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뭐 이런 안료라든지 붓이라든지 장척이라든지 불교미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나갔었던 건데, 이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해보게 됐었던 것입니다. 예.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불교에 애정이 참 많으시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MZ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스님. 뭐 불교가 나 빼고
재밌는 거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불교가 뭐 하고 있을 때 못 가면 그죠?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홍준 대표님도 이름이 또 영화 감독이라는 이름도 갖고 네. 이 문화적으로 불교가 소비되는 대중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이렇게 소비되는 네. 이런 트렌드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겠죠. MZ 분들이 네. 좀 심각하지 않고 가볍게 불교를 소비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철학으로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서양 분들 보면 사실 불교를, 기독교 분들도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다르게 인생을 사는 철학으로서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우리 MZ 세대들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가볍게 너무 즐기는 것만 찾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이 있는 불심의 씨앗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 사실 저희 제가자가 아니라 스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영수 스님이 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끄시려고요? 제가 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가. 저는 그럼 뭐가 되죠? 모구자가 되면 됩니다. 모구자 소를 끄는. 그렇죠. 피리분. 이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 이게 불교가 굉장히 지금 청년들의 어떤 고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들을 많이 충족시켜준다 이런 또 평가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충족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있는데, 저희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와서, 상담만 하면 맨날 울어요. 제 앞에서. 예, 상담만 하면 웁니다. 별 얘기를 안 했는데도 울어요. 예,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친구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불교 미술에 대한 강의를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면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앞에 조금 약간, 저도 그냥 약간은 아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단청을 공부를 하고 불교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처가 지금 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곳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한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10대, 20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네,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물론 트렌드 때문에 핫한 것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 내면에는 기댈 수 있는 구석,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모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기댈 수 있는 곳. 예, 저도 지금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상당히 아픈데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매년 진화하고 열기가 뜨거운데 그래도 김홍준 대표님,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네. 있습니까? 스님 말씀하셨던 오픈런, 아침에 이렇게 개장하기 전에 그 입구 쪽으로 나가봤는데 정말로 한 200m 이상을 줄을 막 돌아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휴대폰 활용해서 QR코드 이런 거 활용해서 줄 안 쓰고 쉽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중요하지만 노보살님들 다리 아프신데 줄 오래 서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위해서 따로 부스도 만들어 주시고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거. 네. 네, 저도 느꼈어요. 저도 느꼈고, 부스 이렇게 돌아보는 내에서도 앉아 있는 곳이 좀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 주최 측에서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이제 시간별로 돼 있는데
그 다른 데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쪽에 앉아 계시게 유도를 하려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노보살님들이 좀 앉아 있는 공간들은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네네. 예, 기다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노보살님들은 또 그게 안 되시니까 그런 거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했고 또 도래 대표님께서는 네네.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거 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저는 예, 감히 얘기하기는 조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 얘기해도 될까요? 그냥 거기서 봤었을 때 좀 비슷한 제품, 비슷한 아이템이 조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곳에서 전부 다 차를 드시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불교가 좀 핫하다 그러니까는 만들어보는 상품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 좀 이런 거는 이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왜 그랬었냐면 이게 지금 당장 이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진 않아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재미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덜게 하려고 그러면은 불교에 대해서는 좀 깊이도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만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랬었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너무 이제 시끄럽기만 한 것 같은 약간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여기에 좀 깊이가 있을 만한 아이템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에도 불교 박람회를 매년 이제 보러 가거든요. 샤먼, 대만 바로 건너편에 샤먼이라는 지역에서 1년에 2번씩 박람회를 하는데 좀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 물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 불상 만드는 업체들, 차 업체들, 그 다음에 염주 이런 것들 원목 팔로 나오시는 분들 딱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양성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 드신 업자들만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 박람회는 밝고 젊고 확실히 대비되는 문화적인 파워가 우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칠 점도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럼요, 뿌듯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고객이 많나요? 장사하는 분들만 많습니다. 그 약간 산업 박람회 네네네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벚꽃창신이라는 얘기가 말이 딱 좋은 말입니다. 네. 옛 것을 이제 다듬어서 새 것을 또 만들고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 의미로서 불교 박람회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네요. 예. 사실은 이번 불교 박람회 부스 가운데 스님 그 출가 상담 부스라고 제가 아는 그 은산 스님이 거기서 상담도 하고 그러시던데 여기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특히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실제 우리가 3위, 3인에게 숙이고 이런 게 보면은 확 늘어나진 않았어요. 이게 출가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럼 아직 그렇게 바로 연결은 안 되나 봐요, 스님. 저도 이제 저희 그 현장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이제 좀 들리고 싶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네. 좀 저도 놀라긴 했는데 우리 정경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로 출가자가 늘어나는 거기 연결이 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출가자 증가보다는 출가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부처님께서 무엇을 전법을 하셨고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셨는지 그 핵심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교 방법이 제시가 되면은 출가자는 자연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
기존에 출가돼 있는 스님들의 능력 향상을 해드리면 돼요. 예,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이분들이 자유롭게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해서 꼭 새로운 출가자의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기존의 스님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스님들이 활발한 포교, 또 활발한 이런 굿즈 개발, 또 활발한 본인의 포교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출가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의 핵심을 잘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일당 100이란 얘기를 좋아해요. 일당 100? 네. 예, 일당이 100. 예. 네. 일당 100을 받으시면요? 인당 100이 아니고. 그래서 한 스님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불교가 돼야지 새 것만 해서는 기존 사람들이 너무 소외가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포교 방법이 제시가 되면은 자연히 그거를 보고 불교 박람회가 이렇게 핫해지고 힙해지니까 오잖아요. 스님들 자체의 자질이 올라가고 힙해지면은 옵니다, 출가자들이. 맞아.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스님 방에 가서 자복 빼고 많이 잤어요. 그 대학교 때는 학교 땡땡이 치고 절에서 며칠씩 있다 오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쟤 어디 갔어? 그러면 수업도 빼주시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스님들하고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지내왔는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숨은 스님 찾기. 절에 가서 네, 절에 가도 사실 법당만 보고 탑만 보고 이렇게 오니까 불자들은 기도를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불교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인연이 막 시작이 되어서 불자가 되고 싶거나 뭔가 기대고 싶은 게 있어서 절에 왔던 분들이 사실 탑이나 대웅전 부처님만 보고 그 발심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몇 마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그 접점이 강하게 가슴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들께서 공부하시느라 힘들고 기도하시느라 힘드신데 나머지 시간은 절 마당에 나오셔서 그런 씨앗을 심는 부분들이 스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자들도 많아지고 또 그 중에 출가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불교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김홍준 대표님, 불교의 진짜 매력, 그리고 예전에 절에서 많이 먹고 자고 또 네. 땡땡이 가서 많이 절에 가셨다면서요. 대학교 때 6개월 정도 절에서 산 경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절이 저한테 굉장히 편한데 불교의 가장 큰 매력, 절밥이 맛있습니다. 절밥을 오랫동안 먹어왔고 그 공덕이 저를 잘 키워줬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밥이 맛있다. 맛있습니다. 예. 소화도 잘 됩니다. 네,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배가 금방 꺼집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불교의 매력, 단청이 불교의 매력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식상한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불교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한 사람이거든요. 네, 트렌드한 사람인데 제가 이 종교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고 있고 사랑하는 걸 보면 분명 매력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지금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심표입니다, 불교는. 지금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살기 어렵고 힘든데 불교를 딱 만나게 되면은 숨이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심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심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지도 않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심포랑 하시면서 아이고, 제대로 안 쉰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푹 쉬세요, 앞으로. 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계시는 두 분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PBS와 함께 포교에 이렇게 많은 마음을 이제 써주시고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굿즈 같은 거 몇 개 좀 주세요. 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 다 잘 풀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 알료도 몇 개 좀 주시고. 네, 알료는 쓸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네, 자수로 만든 단청 문양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네,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다 주는 겁니까? 아, 네, 스님 특히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네, 월간 불톡 11번째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북천 불교미술보존연구소 북천 단청공방 대표이신 김도래 대표님, 그리고 김홍준 스튜디오 보살 대표, 불교문화 콘텐츠 전문 브랜드 스튜디오 보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조 스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